아르카디아 연방 젊은이 3명 중 1명이 한국어 구사한다는 보도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싱가포르 교육 전문가가 발견한 충격적인 아르카디아 연방의 한국어 확산 현상. 그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탄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봄 아르카디아 연방의 수도 아르카디아시의 교육시장 조사 출장을 갔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르카디아 연방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하고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은 나라로 처음에는 한국을 수준 낮은 나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처음에는 그저 흔한 한류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르카디아 연방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젊은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자막을 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조금 아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대학생 2명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도 제법 정확했고 대화도 자연스러웠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한국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직원은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거리를 산책하면서 더욱 신기한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원가에 한국어 학원 간판이 정말 많았어요. 영어 학원만큼이나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대형 간판으로 당당하게 걸려 있었거든요. 지나가다 보니 학원 앞에 줄을 서서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가족을 보니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3대가 함께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한글을 따라 쓰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봤거든요. 오후에 대형 서점에 들렀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학 코너에 가보니 한국어 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기초 한글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한국어,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서까지 종류도 다양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런 책들을 사는 고객들의 연령층이 정말 다양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등학생부터 직장인 그리고 중년 아주머니까지 한국어 교재를 들고 계산대로 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어 교재 판매량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영어 다음으로 인기가 높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 근처를 다시 둘러보면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한국 음악이 자주 흘러나왔고 한국 드라마 포스터를 붙여놓은 가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계속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된 웹툰을 보고 있거나 한국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그것도 가사를 정확히 알고 부르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카페에서 본 장면이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발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서툴긴 했지만 열심히 한국어로 토론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학교 한국어 동아리 모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르카디아 연방 사회 전체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놀라운 문화적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조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현상이라고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르카디아시에서 가장 큰 한국어 학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쯤 도착했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부터 정장 차림의 직장인 그리고 운동복을 입고 온 중년 아주머니까지 계셨어요. 벽에 붙은 수강생 후기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 직장인이 쓴 후기에는 한국어를 배운 후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얻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대학생은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꿈을 이뤘다는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심지어 60대 할아버지가 쓴 후기도 있었는데, 손자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생겼다는 따뜻한 내용이었습니다. 학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수강생이 4배나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직장인과 대학생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원장은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한국어를 배우러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학습 동기가 정말 다양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한국 여행을 위해서,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서, K-팝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등등 각자의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에 대해 정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도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은 직장인들이 한국어 단어 카드를 보며 서로 퀴즈를 내고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처럼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표정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진정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지역의 대형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어학 코너에 가보니 아침에 본 것보다 더 많은 한국어 교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했던 것은 한국어 교재를 고르는 고객들의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자신에게 맞는 교재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어 교재 판매량이 영어 교재에 이어 2번째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입문서와 회화 교재가 가장 인기가 높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르카디아시뿐만 아니라 아르카디아 연방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호텔 근처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한국어로 된 메모장에 뭔가를 적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 한국어 단어들을 연습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아주머니는 딸이 한국 회사에 취직해서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르카디아 연방 사회 전체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금증이 더욱 커져서 현지 교육 전문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르카디아 연방대학교에서 언어 교육을 연구하는 교수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도 한국어 학습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교수님은 이 현상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계셨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르카디아 연방 젊은 세대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다른 외국어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영어나 일본어를 배울 때보다 2배 정도 빠른 학습 속도를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문자 체계 때문에 다른 언어보다 읽기와 쓰기를 익히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르카디아 연방의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어의 어순이나 문법 구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보여준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를 배우는 아르카디아 연방인들의 학습 효율성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균적으로 3달이면 기본적인 일상 대화가 가능해지고 6개월이면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고 했어요. 이는 다른 외국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런 학습 효율성만으로는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실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해 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 한국어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직접 참관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초급반 수업에 들어가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대학생부터 50대 직장인까지 한 교실에 모여 있었어요. 수업을 지켜보니 모든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발음 연습을 할 때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이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노트에 빼곡히 적어가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몇 명의 학생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고, 직장인 한 분은 회사에서 한국 기업과의 업무가 늘어나서 필요에 의해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고등학생 딸이 한국 대학 진학을 희망해서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딸을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배우다 보니 본인도 한국 문화의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업이 끝난 후 강사에게 물어보니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한 호기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한국의 전통이나 현대 사회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고 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은 아르카디아 연방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된 것일까요?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현지 취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분을 소개받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르카디아 연방의 취업 시장과 젊은이들의 진로에 대해 잘 알고 계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기업들의 아르카디아 연방 진출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자제품,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아르카디아 연방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현지 직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어 구사 능력이 연봉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의 직장인이라도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연봉이 평균 20%에서 30%까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승진 기회도 훨씬 많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아르카디아 연방인 직원들을 몇 분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한국어 능력 덕분에 한국 본사와의 업무 조율을 담당하게 되어 회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또 다른 분은 게임 회사에서 현지화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한국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서 번역의 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어 실력 덕분에 같은 업계 다른 회사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자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 학습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르카디아 연방의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한국어가 확실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 대학교 취업 상담 담당자와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다른 외국어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았는데 이제는 한국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어를 배운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다른 전공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외국계 회사 취업에서 한국어 능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상류층 학부모와 만날 기회도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정말 현실적이었습니다. 중학생인 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 한국어 능력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회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셨습니다. 이런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이유들을 알고 나니 아르카디아 연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열풍이 더욱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된 한국어 학습이 세대와 직업을 뛰어넘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젊은 직장인들만의 현상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전통 차집이 많은 오래된 동네를 걸어가다가 정말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차집 앞에 한글로 된 작은 메뉴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연로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직접 운영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손님이 들어오자 어설프지만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한국어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차를 주문하는데 할아버지가 한글로 된 작은 수첩을 꺼내시더니 그 안에서 차 이름을 찾아 보여주셨어요. 글씨가 삐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써놓으신 한글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감동적인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6살 손녀가 한국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데 손녀가 한국 출장을 갈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손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평생 자국어만 써오셨지만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하셨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자국어 문자와 달리 한글은 원리를 이해하면 새로운 글자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손녀의 어머니, 즉 할아버지의 딸도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3대가 함께 공부하는 셈이었죠. 주말이면 세 사람이 모여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표현을 익힌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훈훈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슈퍼마켓에서는 50대 사장님이 한국 라면이나 과자 이름을 한글로 써서 가격표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아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함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원에서는 중년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처럼 아르카디아 연방 아주머니들이 한국어 교재를 들고 모여 앉아 서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재미있는 동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딸이 한국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는데 나중에 사위가 될 수도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취업이나 경제적 이유로 시작된 한국어 학습이 이제는 가족의 유대감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이 되고 있었거든요.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공부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한국어 학습에 보이는 열정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평생 자국어만 써오시다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신선함과 성취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조사를 하면서 한국어 학습이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한 수강생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후 한국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막에 의존했는데 점점 배우들의 대사를 직접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감정의 미묘한 차이까지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년층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 감상 모임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서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가족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층에서는 K-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그냥 멜로디와 리듬만 즐겼다면 이제는 가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음악을 듣는다고 했어요. 한 대학생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번역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취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요리법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더 정확하고 다양한 한국 요리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부는 김치부터 시작해서 불고기, 비빔밥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복 체험이나 전통차 문화, 서예 등에 참여하는 아르카디아 연방인들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한국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니 이런 체험 활동들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여행사에서 만난 직원은 한국어를 배우는 고객들이 단순 관광이 아니라 현지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여행을 원한다고 했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여행의 큰 즐거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교육 철학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한국의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하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헌신적인지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을 본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한국의 효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아르카디아 연방도 비슷한 전통이 있지만 한국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가치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감동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가 정말 아름답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런 문화적 교류가 확산되면서 아르카디아 연방과 한국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아르카디아 연방대학교에서 자국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현재 상황에 대해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셨습니다. 한국어 학습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아르카디아 연방 고유의 언어 문화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국 고전 문학이나 전통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열광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자국 고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집중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나 K-팝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자국의 전통 예술이나 문학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보수적인 성향의 일부 학부모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자녀가 외국 문화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뿌리가 되는 문화는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에만 빠져 있고 아르카디아 연방의 전통 음악이나 문학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연로한 서예가는 더욱 직설적으로 의견을 표현하셨습니다. 자국어의 깊이 있는 의미와 아름다움을 모르고 단순히 편리함만 추구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아쉬운 일이라고 주장하셨어요. 한글도 훌륭한 문자이지만 그것이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반대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였던 것이죠. 교육 관계자들도 이런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교육청 담당자는 한국어 학습 붐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것이 기존 교육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우려되는 점은 학생들이 자국어 작문 실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 표현에 익숙해지면서 자국어로 글을 쓸 때도 한국어식 어순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기사들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전통 문화의 위기라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한 문화 평론가는 이런 현상이 아르카디아 연방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국과는 다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한국 문화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어요. 반면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 단체 대표는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이며 한국어 학습을 통해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논란들을 지켜보면서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혼란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기존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아르카디아 연방에서의 마지막 날 정말 인상 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호텔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아르카디아 연방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 모든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어요. 그는 30살의 직장인으로 국제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자국어, 영어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는데 새 언어에 대한 그의 관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는 각 언어를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 언어가 각각의 고유한 역할과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국어는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모국어이고 영어는 국제적인 소통을 위한 도구이며 한국어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여는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어로는 현재 가장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자국어로는 깊이 있는 전통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언어를 모두 배우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아침에는 자국어로 된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직장에서는 한국 거래처와 한국어로 업무를 처리하면 국제회의에서는 영어로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자국 고전을 읽으며 여가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이런 생활 방식이 자신만의 독특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만 아는 사람들보다는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고 자국어만 아는 사람들보다는 한국과의 비즈니스에서 유리하며 영어까지 구사할 수 있어서 국제적인 감각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와는 자국어와 전통 문화를 통해 소통하고 부모님과는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어린 조카들과는 케이팝을 들으며 놀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여러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었죠.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르카디아 연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융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아르카디아 연방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나의 문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문화를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언어가 아르카디아 연방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문화 교류가 동아시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이 모든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학습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경제와 문화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변화였던 것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갖고 있는 포용력이었습니다. 기존 문화를 배척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이 정말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가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동시에 이런 변화가 앞으로 동아시아 문화 교류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갈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르카디아 연방 전체를 사로잡은 한국어 열풍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